국방일보는 군 장병들이 매일매일 보는 신문이고 또 수요일 날은 정신교육 교재로 쓰는 아주 중요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월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12월 13일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10일 후입니다. 국방일보 일면입니다.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란이란 두 글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면은 더 심각합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입니다. 이것만 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미화한 것입니다. 내란을 미화한 것입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내란에 동조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국방일보가 아니라 내란 동조일보 아닙니까? 이것을 체크해 보니까 그 뒤에는 윤석열 캠프 출신의 최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는 지시를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대단히 반발을 해서 이것도 수위를 낮추어서 적었다고 합니다. 앞서 최 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부대변인의 내란 동조 행위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물어온 외신 기자들에게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뿌렸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대변인은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곳곳에는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들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신문은 전부 다 국방부에서는 해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바로 국방홍보원장은 파면시키고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불참하고라도 계엄 의지를 표명했었다. 여인영이 최근 16일 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APEC과 G20 정상회담 참석차 남미 순방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순방이 시작되는 14일이나 그 이전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퍼즐이 이제 맞춰집니다. HID 요원들이 실제 5명 정도 속초에 있는 인원들이 소집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이 인원들에게 11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휴가를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에이펙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간에 1차 계엄을 시도하려다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수사당국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윤석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있을지 모릅니다. 윤석열은 이 시간에도 내란 잔존 세력들에게 어떤 지시를 해서 내란을 부추길지 모릅니다.
제2의 비상계엄이든 제2의 내란이든 획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수사하고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